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2016년 전기기사 2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전격전류랑 단락전류랑 차단 용량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락전류를 이제 구할 때에는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푸는 문제는 이제 단락전류하고 이제 차단 용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친절하게도 여기에 나오는 이 전격전류를 먼저 구하라고 이제 1번 문제에서 나온 거죠, 그냥. 원래 이제 이런 거 뭐 전격전류 구하라는 말 없이 그냥 이제 뭐 단락전류랑 뭐 그 차단 용량을 구하십시오. 뭐 이제 문제들이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인데 이건 좀 친절하게 이걸 이제 먼저 구하라고 이제 나온 거니까 뭐 구하면 되겠죠. 전격전류는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삼상일 경우에 삼상일 경우에 이제 전격전류는 이제 루트 3배에 전압하고 이제 용량 뭐 역률이 얘가 만약에 킬로와트면은 이제 역률까지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킬로와트라고는 안 나왔으니까는 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500kg래요. 500kg니까는 10의 3승 루트 3에다가 3상이니까 전압은 봤더니 380이라고 되어 있네요. 380.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되겠고요. 여기서 계산기 누르면 759.67 19.67 암페어가 이제 1번 문제인 거고,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단락전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슝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인가 봤더니 가로의 단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를 이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2번에 대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5,193이죠. 15,193.4 암페어. 단위 주의하시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단위가 크면 숫자가 크기가 크면 10의 3승 이제 마이너스 3승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카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2번 문제에서 암페어로 꼭 이제 쓰라고 나왔으니까는 이번에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암페어로 하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카로 표현하라고 이제 나온 거니까 여기서는 암페어로 카로 이제 단위 변환하시면 안 되시고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차단기 최소 차단 전류가 얼마냐? 이제 전격은 알 수 없으니까는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서 카로 바꾸신 다음에 그러면 15.19가 되겠죠. 저희가 보통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사용하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큰 원래 이제 소수점 이하가 얼마면 다 나가는 건데 그거 이상에 대한 것을 차단기 용량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는 19 말고 2로 해서 15.2카를 차단기의 최소 전류값으로 보시고 이거 이상의 값을 선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이제 15.2카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차단 용량은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이제 앞뒤로 전압을 곱하면 그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게 이제 용량이 되는 거니까 차단 용량 PS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요거는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시계 모양은 동일하고 전압을 이제 곱하면 이제 용량으로 바뀌는 거니까. 아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는 위에서 이제 5%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 용량은 약간 500짜리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계산기 누르면 1000 kVA가 나오는데 얘가 kVA니까 1000 kVA가 나오는데 단위는 차단 용량을 메가로 이제 바꾸는 거니까 요거를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더 이제 자릿수를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10메가 볼트 암페어다. 계산 문제
쉬운 거 나오실 때에는 항상 단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에서 실수해서 틀리시면 안 되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가 안 나오면 어떤 단위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단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꼭 그 단위를 써야지만 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가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는 거니까 식은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는 뭐 나머지 그냥 대입을 해서 푸는 걸로만 할게요. 전압 강하가 얼마라고 했냐면 20이라고 했으니까 0.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리액턴스 값이 과도 리액턴스가 25, 0.25 에다가 변압기 기동 용량이 500 발전기 기동 용량이죠. 변압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동 용량이 500 전동기 기동 용량이 500이어서 계산기를 누르면 그냥 500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이제 구하는 거니까 전동 그 전압 강화율에다가 리액턴스에다가 전동기 기동 값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었고 3번 문제도 뭐 이렇게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죠. 그거를 이제 단락전류라고 하죠. 단락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뭐 정의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펌프 용량에 대한 거고 변압기 한 대 용량과 결선 방법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하면 얘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한 것으로 삼상을 공급해야 하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변압기가 부위결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답이 그냥 부위결선이 되겠고 참고로 이제 부위결선의 경우에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다.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정도 이제 일단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면 일단은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용량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펌프 전체 용량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펌프 전체 용량을 구하실 때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 좀 달랐어요. 만약에 분당이다라고 하면 밑에다가 이제 6.12를 이제 곱하시는 거고 초당이다라고 하면 이제 분자에다가 이제 9.8을 이제 더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 어차피 똑같은 식이지만 크게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는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얘는 보니까는 초당에 물을 양수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 이제 9.8 그쵸? 여유율 뭐 그런 거에다가 QH 그쵸? 그리고 효율 이타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킬로와트에 대한 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 kVA로 물어보면 얘를 이제 역률로 나누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kVA로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쵸?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역률로 나누셔야 되겠다. 해서 kVA 값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주어진 값들을 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유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문제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여유율은 1.1로 한다. 그래서 1.1 곱하시고 얘는 초당 얼마만큼이냐면 0.2 초당 0.2 높이는 얼마냐면 15m 높이의 수조. 효율은 얼마냐? 세 번째 줄에 있죠. 펌프 효율은 55%니까 0.55 그렇죠? 역률은 얼마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요. 가운데 유도 전동기 역률은 90%다. 0.9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65.33 kVA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변압기 한 대의 값이 아니고 요거는 전체 용량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 용량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예, 전체 용량이 65.33이라고 했으니까 걔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할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했더니 37.32 정도가 이제 나오니까 답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이거랑 부위결사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다음 문제는 뭐 감리원에 대한 건데 네, 감리에 대한 거는 예, 뭐 5점하고 4점 정도 나오죠. 5점 또는 4점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면 뭐 좀 포기를 좀 하셔야죠. 예, 안 그러면 나머지 다 외우시기에는 너무 좀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전설비 단선도이다. 도면의 내용을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 기본적으로 쭉 이제 보시면 뭐 특급 수전설비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으니까 뭐 MOF 있고 뭐 차단기 있고 변압기 있고 뭐 피레기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비상발전기가 하나가 더 연결돼 있죠. 이제 요것만 약간 좀 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문제는 뭐 다른 거 특별히 볼만한 거 없으니까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면 네, 1번 문제를 보죠. 네, LBS는 이제 부하 계팩인데 보통 이제 계팩 빈도가 낮은 그런 설비 인입구 계팩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IS나 ASS 같은 걸로 뭐 대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책에 있는 거 설명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볼게요.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를 완성하십시오. 뭐 이런 건데. 이제 여기 있는 요 표, 앞에 이제 그림 바로 밑에 있는 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가로 세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설비 용량, 효율, 뭐 평균, 역률, 수용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설비 용량이랑 효율이랑 역률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이제 부하가 있잖아요. 부하, 뭐 비상동력, 전등 및 전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위쪽에 있죠. 그렇죠? 예. 그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걸 완성을 해야 되냐면 효율하고 역률을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설비 용량에 대해서 나누면 예, 입력 환산이 나오니까. 그러면 효율하고 역률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효율은 여기 있고 예, 역률은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갖다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등 및 전열, 전등 및 전열은 효율이 얼마냐면 이제 100%, 100% 이렇게 예, 찾아서 쓰는 거잖아요. 역률은 80%, 80% 이렇게. 일반 동력은 효율은 85, 역률은 90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것만 찾는 것만 뭐 한번 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겠죠. 유도 전동기 1, 2, 3은 여기 있죠. 1, 2, 3 비상조명. 비상조명은 지금 설비 용량이 얼마짜리가 안 나왔네요. 써야 되겠는데 비상조명 위에서는 와트로 나왔는데 나머지는 다 킬로죠. 여기서도 킬로로 써 있으니까는 8,000와트를 킬로로 바꾸면 얼마예요? 8. 그리고 이제 효율은 유도 전동기까지는 여기 유도 전동기까지는 85네요. 똑같이 85. 그리고 비상 조명은 100. 역률은 90. 다 90. 평 9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력 환산은 뭐 이제 답은 다 책에 있으니까는 다 하기에는 뭐 시간만 낭비니까 이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효율하고 역률로 요 설비 용량을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 거 하면 350 나누기 효율은 1이죠. 곱하기 0.8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 동력 한번 해보면 635에 0.85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완성했다 치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약간 좀 뭐 이것도 그냥 외워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3번 문제는 뭐냐면 비상동력 부하 중에서 비상동력 부하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요 부하를 가지고
이제 발전기 용량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동력 중에서 기동 빼기 입력의 값이 최대로 되는 전동기를 최후에 기동하는 데 필요한 발전기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를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구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세 번째에 이제 PG3라고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를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정도에 대한 계산법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큰 용량을 선정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기동기 용량이 가장 큰 것, 에 대한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니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책에 이제 다 나와 있고, 그거를 조금 이제 말로 풀어서 한번 써보면 이제 뭐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동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 용량에서 기동 시 전류가 가장 큰 거를 빼야 돼요. 분자에 처음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비상 동력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있는 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이제 용량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계산을 하면 얼마일까요? 계산을 하면 49가 나와. 49. 요걸 다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49입니다. 15가 두 개가 있으니까는, 그쵸? 15가 두 개 있고, 그럼 30이니까 41에 49. 그쵸? 그래서 여기는 49 빼기. 요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사용되어지는 부하 중에서 기동전류가 가장 큰 거. 근데 기동전류가 제일 큰 거는 용량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15가 이제 들어갈 텐데, 요거 이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에 이제 가장 큰 거고, 15는 혹시 만약 여러 군으로 묶여 있다면 이렇게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요 작은 전동기들이 한꺼번에 기동할 때에도 어차피 용량은 그만큼, 그 기동 전류는 그만큼 큰 전류값이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여러 군으로 묶인 거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하든지 해서 둘 중에 어느 게 가장 용량이 크냐, 이제 그걸 좀 선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얘도 15고 얘도 15니까는 제일 큰 값은 15가 되겠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분모에는 이제 효율이 들어갑니다. 효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발전 부하에 대한 종합 효율은 0.85다. 0.85 이렇게 쓰면 되죠. 더하기 이제 거기다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요놈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장 큰 기동 전류를 가지는 전동기에 대한 어떤 개수 같은 걸 이제 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전동기에다가 전동기 개수랑 이제 기동 방식에 대한 개수가 들어가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고요. 전동기에 대한 것은 7.2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동 방식에 대한 개수는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발전기의 역류를 기동 시에 역류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기동 시의 역류는 0.4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랑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하신 다음에 그거를 전체를 다 전체 부하 역률로 이제 나누시는 거죠. 전체 부하 역률이 얼마냐면 0.9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책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0.85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92.44가 나온다. 뭐 이런 거죠. 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식은 이제 하시는데 말로 이제 풀자면 이제 여기는 효율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역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거에 대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번까지는 이제 그렇게 풀었고, 4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V11을 사용했을 경우에 V11을 사용했을 경우에 2차 측 부하가 뭐 건식 변압기나 뭐 이런 것들, 뭐 전동기의 경우에는 요거 이제 개폐에 대해서
아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보호 장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단기 2차 측에다가 SA를 다는 거죠. 이렇게 접지는 피레기랑 똑같으니까는 1종 접지하시고,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A 다시고, 접지는 1종 접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제 서지에 대한 이제 입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이제 VCB 개폐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제 그리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쭉 한번 책에 나오는 것들 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 문제는 뭐 이제 전력 시간에 좀 이제 다루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문제가 이제 뭘 물어봤냐면 회로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J로 나온 거는 용량이 부하가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부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 거는 이제 코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유도성 부하에 대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하는 이제 플러스 J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건 이제 용량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 계산할 때는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어쨌든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다 똑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푸시는 거는 일단 소비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하가 있을 때 이제 I+이 R로 구하죠. 3상일 때는 이제 3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기에서의 R이라고 하는 것은 24죠. 얘가 이제 R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만 구하면 되냐면 부하 전류만 구하면 되죠. 근데 부하 전류를 구할 때는 이 저항에 대한 값만이 아니라 전체 임피던스에 대한 값을 가지고 이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값이 얼마인가라고 하시면 식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체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압은 성간 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한 상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성간 전압이 아니고 상전압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상전압 같은 경우는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임피던스는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R자승 리액턴스의 제곱 루트를 씌우시면 이제 여기 임피던스 값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값에 보면 R은 얼마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했지만 얘는 24죠. 얘는 얼마냐면 32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책에서는 이제 얘를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책에 있는 이제 풀이처럼 이제 공식이 이제 유도가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요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지금 상관전압이 얼마냐면 200이죠. 200에 루트 3 나누시고 임피던스가 얘잖아요. 24의 제곱 플러스 3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그러면 얘가 아마 5루트 3인가 뭐 이렇게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3 곱하기 루트 3의 5의 전체 제곱에 24 이렇게. 그러면 책이처럼 60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곱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날라가겠고, 그렇죠? 네. (25) 에다가 24를 곱하면은 600이 나오나요?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아닌가 봐요.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 누르면 이제 전류값이 얼마 정도 나오겠고 걔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곱을 하면 뭐 이제 그 정도 나올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저희 풀이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답은 이제 600이 됐다. 뭐 이제 그런 거죠. 네. 넘어가시고. 는 아니고 8번 문제. 네. 이게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네. 뭐지? 네.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뭐 풀점 나오면 되니까 제가 잘못한 건 없겠죠 여기서. 네. 그래서 8번 문제는 변압기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이제 뭐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라고 했던 건데 모바선 뭐 변압기 효율을 구하는 거 최고 효율은 뭐 동선하고 고정선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뭐 필기 시간에도 많이 하셨던 내용들이니까는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9번 문제. 네. 형광등의 기구수를 구하고 최소 분기수를 구하십시오 뭐 이런 거죠. 네. 계속 눈이 가지네요. 네. 9번 문제를 보면 지워버려야지. 네. 혹시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3회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3회 때 설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9번 문제를 보면 형광등 기구수를 구하고 최소 분기 회로수를 구해야 되는데 뭐 형광등 뭐 구하는 거 뭐 워낙 많이 했잖아요. 1회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이 놀고 있는. 그래서 등기구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이제 옮기면 등기구 개수는 FU 분의 AED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책에서 다 주어졌을 테니까는 대입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이 광속이 등기구에 대한 광속인지 아니면 램프 하나에 대한 광속인지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얘는 봤더니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기구 전체의 광속이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곱하기 뭐 2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등용이긴 하지만 4,600 했고요. 조명률은 얼마냐면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0.5. 그리고 가로 세로를 봤더니 20 곱하기 40 20 곱하기 50 이고 그리고 조도는 300. 그렇죠? 감광 보상률은 세 번째 줄 가운데 있죠.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69.57. 근데 얘를 등기구는 소수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절상을 하셔야죠. 그럼 따라서 등기구는 170등이 되겠네요. 그렇죠? 170등. 네. 170 등이 170등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거에 대한 최소 분기 회로수를 구하십시오. 원래 이제 분기 회로수는 전체 총 용량의 총 부하 용량을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통 220V의 경우에는 3,300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VA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VA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문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입력 전류가 나왔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값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제일 끝에서부터 보면 40W 이등용 형광등의 전체 입력 전류는 0.87이고 한 회로에 대한 최대 전류가 15A다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그 등기구 하나당 0.87에 대한 전류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5A를 기준으로 한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몇 등짜리를 지금 쓴 거냐면 170등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요 조도와 요 광속에 맞는 감광 보상률에 맞는 이 면적에 맞는 등수는 170개다. 한 등당 0.87이니까는 전체 전류값은 170에다 0.87을 곱한 값이 되겠죠. 걔를 한 회로에 대한 전류값으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용량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어차피 전압은 똑같을 테니까는 나눠봤자 어차피 전류값이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보면 9.86이 나온대요. 9.86.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절상하셔야죠. 그러면 15A 분기 10회로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15A짜리 10회로가 되겠다. 뭐 10번 문제 뭐 레이터분을 보상하는 방법, 직력 공대사 방식 뭐 있으니까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11번입니다. 네, 11번. 네, 오랜만에 나온 문제죠. TS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고요. 구하는 거는 전선의 최소 규격하고 전선권의 규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표를 하나 띄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선 최대 길이와 어떤 전압 강화, 전류를 이용한 전선의 최대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표고요. 우리가 일단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려면 식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식을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전선의 최대 길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식을 이제 하나 이제 대입을 하죠. 그 식은 뭐냐면 이제 분전반에서의 어떤 부하까지 어떤 그 길이. 근데 어쨌거나 이제 길이 있죠. 길이에다가 무엇과 이제 무엇을 나눕니다. 무엇과 무엇을 나눠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거냐면 전류와 전압을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길이를 전선 이제 최대 길이를 알 수 있는 식인데 위에는 전류고 밑에는 전압인데 여기 식이 이제 위에 들어가는 식하고 밑에 들어가는 식하고 이제 다 분수에 대한 모양이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전압하고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건 똑같고 모양이 또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면 이 밑에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이 밑에 빨간 건 뭐냐면 표에 대한 겁니다. 표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표에 대한 전류고 표에 대한 전압이에요. 보면은 표에서 어떤 전류가 있냐면 이런 전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압 강화는 표에 대한 전압 강화예요. 여기 3.8이 될 거예요. 3.8이 아닌 것도 있겠죠. 표에서 나오는 전압 강화를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위에는 이제 어떤 거 쓰냐면 요 위에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배전해야 되는 어떤 전류값이나 전압 강화에 대한 값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건데 문제를 읽어보면 분전반으로부터 어디까지 되는 그 전동기 부하가 어디 거리만큼 있는 부하냐면 300m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선 최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식이에요. 이제 거기에다가 밑에 전압부터 한번 해보면 전압은 이제 표에 대한 전압 강하니까는 3.8이에요.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강화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강화는 어디냐면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어요. 전압 강화를 6V로 하여서 분기회로 전선을 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6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위에 전류, 이제 부하 전류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나머지 이제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다라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류를 구해야죠. 전류 뭐 3, 4일 경우에는 루트 3의 V 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어려울 건 아니니까 얘가 용량이 얼마냐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입력이 78.98 78.98 킬로죠. 10의 3승. 전압은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죠. 3상 380. 이렇게. 그랬을 때에 전류값이 얼마나 나오는가 봤더니 전류값이요. 120A가 나온대요.
그러면 요 120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120. 문제에서 주어진. 예. 그럼 여기가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표에 대한 전류라고 했잖아요. 이제 요것만 조금 다른데 표에 대한 전류인데 표에 대한 전류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쭉 있죠. 1부터 45까지. 예.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답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얘가 나누었을 때 좀 딱 떨어지는 거. 그리고 나누었을 때 값이 좀 작게 나오는 것들을 좀 선정을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 몇을 선정하면 되냐면 120이니까는 12로 나누면 12로 나누면 10으로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11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전에 말했지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단지 값이 좀 이제 커지고 달라지겠죠. 딱 안 떨어지거나 뭐 애매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요걸 누르면 1900m가 나온대요. 1900m. 그럼 이제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하는 건데 요 라인에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류를 12A로 이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라인에서 하는 거고 1900보다 커야죠. 작으면 안 되니까 1900보다 큰 거, 전체 길이가. 그러면 쭉 1900보다 큰 거는 요거 넘어가야 되니까는 여기 되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배전할 때 전선의 굵기는 얼마짜리를 선정을 하는 거냐면 15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전압 강화와 어떤 부하에 대한 전류값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전체 거리를 고려했을 때 150짜리를 쓰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만 표에 대한 전류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좀 떨어지는 거. 그렇죠? 전압, 전류. 밑에는 표, 위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값들을 대입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은 끝났고 그럼 두 번째는 150짜리였을 때 150짜리였을 때 그러면 전선과는 몇 미리짜리를 쓰면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관에 들어가 전선의 본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는 삼상에 대한 전동기라고 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세 가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Y델타 기동이다 이제 그러면 전선 여섯 가닥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문제에서 전선관에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겠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그걸 따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동기일 경우에는 세 가닥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만약 Y델타일 경우에는 여섯 가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거랑 겹쳐지는데 전선관은 몇 mm냐면 7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150, 전선관은 70mm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12번 뭐 저용용 퓨즈에서 역할 보시면 되겠죠. 표 동그라미 치는 거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13번을 보시면 13번을 보시면 삼상 3선식 배전솔로에서의 전압과 근사값을 구한다.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십시오. 일단 결론부터 보면 이거에 대한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은 삼상 3선이니까는 30.8의 LI에 1000의 A죠. 보통 저희가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문제는 전선의 굵기를 구하십시오라고 해서 요거랑만 위치가 바뀌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한번 유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압 강화를 구하게 되는데 전압 강화는 삼상일 경우에는 이제 루트 3에다가 VI 이렇게 구하죠. 이제 VI가 아니지. IR. IR을 하면 전압 강화가 나오는 거죠. 그때 이 R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저항에다가
도체의 단면적 전선의 길이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고유 저항이라는 거를 연동선일 경우에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 저항을 한번 고유 저항, 연동선에 대한 고유 저항을 보면 얘는 58분의 1이죠. 그리고 경동선일 경우는 이 연동선의 도전율에 대한 값이 97%예요. 그 고유 저항과 도전율은 역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97%지만은 이제 97분의 100이라고 쓴 거고요. 연동선에 비하면 경동선의 도전율이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다시 한번 대입을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건데,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전압 강하율은 루트 3에다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는 건데, 저항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모양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58분의 1에 97분의 100에 곱하기 A분의 L. L을 그냥 대문자 L로 쓸게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루트 3과 루트 3 곱하기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을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냐면 1000분의 30.8이 나와요. 이거랑 저거랑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숫자들을 다 집어넣으면 걔는 1000분의 30.8이고요. 분모에는 A가 있고 분자에는 L하고 I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압 강화가 식이 이렇게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적었던 식처럼. 걔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답지에 좀 쓰기 편하게는 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풀이를 책에 있는 풀이를 보시면 되고, 설명은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개념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고, 14번. 콘덴서 회로에 이렇게 해가지고 방지하기를 위해서 직렬 레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콘덴서 전기 전류의 몇 배만큼의 전류가 이제 흐를까요? 콘덴서 투입 시에 도립 전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없고, 전격 전류의 몇 배만큼 흐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류에다가 몇 배만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1 플러스 용량성분의 유도성의 루트 C죠. 근데 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한 값이 용량성 리액턴스의 13%라고 했으니까는 0.13 용량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날라갈 테고 이렇게 분자 분모니까. 그 남는 게 얼마가 남냐면 1 플러스 루트의 0.13분의 1이 나오겠죠.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게 3.77이 나와요. 3.77.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전격 전류의 3.77배의 도립 전류가 콘덴서로 유입이 된다. 이제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덴서 투입 시의 도립 전류가 전격 전류의 3.77배만큼이 되겠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또 그냥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입니다. 15번. 15번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왔네요.
어느 변전소에서 이제 그림과 같은 1부하 곡선을 가진 3개의 부하가 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뭐 이런 것도 여러 번 이제 문제를 봤을 테니까, 네. 보셨을 테니까,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주의하실 점은, 요거 이제 숫자에 대한 단위가, 여기 있는 게 1, 2, 3, 4, 5, 6, 7, 8, 90인데, 용량이 그거 곱하기 10의 3승kW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숫자 단위가 다 잘못되니까 값이 이제 틀린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이제 하면 되죠. 뭐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래요. 합성 최대 전력. 그러니까는 A부하 B부하 C부하의 어느 때에 이걸 합한 값이 제일 이제 크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0시부터 4시까지는 합해봤자 2.5, 0.5니까는 이렇게 해봤자 뭐 3밖에 안 되겠네요. 3km. 그렇죠? 3 곱하기 10의 3승km죠. 3,000. 요거 하나가 1,000이죠. 어쨌거나 이제 걔는 이제 아닐 테니까 보니까 어디가 제일 커 보이냐면 여기가 좀 제일 커 보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제일 커 보여요. 그래서 봤더니 A 부하는 얼마냐면 8이죠. A 부하는 8 플러스 B 부하는 3 플러스 C 부하는 1. 요따가 제일 크겠죠. 곱하기 10의 3승 k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1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는 12 하나 둘 셋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12,000kW죠. 그래서 1번은 끝났고, 두 번째 종합 부하율을 구하십시오. 부하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죠. 부하율은 평균 전력 최대 전력 곱하기 100. 그렇죠? 평균 전력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제 원래는 계산할 수도 있죠. 계산하려면 이걸 이제 전체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전력량을 24로 나누면 되죠. 24시간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냐면 A부하, B부하, C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이 각각 4,500, 2,400, 900. 합성 최대는 얼마였어요? 12,0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65%가 나온대요. 부하율은 65%. 그렇죠? 부등률은 얼마일까요? 세 번째. 부등률은 얼마일까요? 등계합 이렇게 하죠. 얘는 곱하기 100 안 하죠.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개개의 합성 최대 전력과 합성 최대 전력. 개개 전력의 최대의 합과 합성. 그래서 A는 가장 컸을 때를 보면 A 부하는 8kg, 그렇죠? A는 8, B는 4, C는 2, 그렇죠? 여기 이제 개개의 최대 전력이죠. 그럼 A 부하는 8, B 부하는 4, C 부하는 2. 합성은 지금 계속 쓰고 있죠. 12,000.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누르면 1.17.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데 최대 부하 시의 종합 역률을 구하십시오.
좀 지울게요. 다 줘도 되죠? 이제 그 역류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 문제에서 보면 A, B, C에 대한 부하 역률은 나와 있어요. 보면 A 부하는 역률이 100%, 요거는 100%. 그리고 B 부하는 80%, C 부하는 60%. 역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최대 부하 시의 종합 역률을 구하십시오. 네. 최대 부하 시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여기가 최대 부하 시였죠. 네. 최대 부하 시의 역률을 물어봤어요. 역률을 구하는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코사인 세타 역률은 P상분의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은 저희가 계속 좀 구해왔어요. 유효 전력은 아까 저희가 12,000이라고 누누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P상 전력을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로는 구할 수 없고, 유효 전력의 자승에다가 무효 전력의 제곱해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뭐 계속 썼듯이 12,000이 되겠고, 얘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부하, B부하, C부하의 무효 전력을 구한 다음에 이걸 다 합해서 저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A부하에 대한 무효 전력을 구하면 A부하의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P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다 유효 전력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전력의 역률로 나눈 값이니까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부하는 요 시간대에서요, 합성 최대 전력이 전력이 최대일 때니까, 그러면 8kg죠. 8kg. 8,000 나누기 역률은 1. 코사인 1이니까 사인은 0. 얘는 무효 전력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 B부하는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B부하는 얼마였냐면 3이죠. 3. 3,000. 역률은 0.8. 코사인 0.8이면 사인은 0.6 이렇게 되겠죠. 그럼 C부하에 대해서는 C부하는 합성 최대였을 때는 1이죠. 1000. 역률이 0.6이면 무효율은 0.8. 걔를 다 더하면 얘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3583.33이 나온대요. 맞죠? 3583.33. 최종적으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12,000 자승 더하기 3583.33의 자승 전체 루트 씌우시고 분의 12,000을 하면 역률이 나오겠죠. 얘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는 곱하기 100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렇게 누르면 95.82가 나온대요. 퍼센트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5번 문제. A 수용가에 대한 다른 물음에 답하십시오. 첨두부하는 얼마일까요? 첨두부하는 지금 A예요. 요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답을 하세요. 요거 보고 답을 하세요. 첨두부하는 가장 피크치,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얼마냐면 8,000. 첨두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은 여기가 지속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요만큼이죠.
이게 지금 한 칸당 2시간씩이죠. 둘레, 여섯, 여덟, 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 공급된 전력량은 얼마일까요? 네. 면적이죠. 전체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면적, 이 면적에 대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얼마겠어요? 2 곱하기 4 더하기, 다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죠. 이만큼. 그쵸? 그럼 몇 곱하기 몇이냐면 6 곱하기 2. 그쵸? 또 더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 그쵸? 얘는 얼마예요? 7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2. 해가지고 쭉 다 하면 이제 하루에 대한 A부하가 전체 사용하는 이제 전력량이 나오겠고요. 문제에서는 요거는 단위가 킬로와트인데 문제에서는 메가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더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위가 메가로 바뀌면서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시고 16번. 네, 16번 문제입니다. 네.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냥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전동기가 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B2나 PB3를 누르면 기동을 하고 전동기가 MC가 여자가 돼서 PB1이나 PB4를 누르면 전동기가 이제 멈추는 이제 그런 이제 시퀀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하고 이제 녹색 등이 있는데 빨간색은 같이 움직이겠죠. 빨간색은 같이. 그리고 초록색도 같이. 문제를 읽어보면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켜질 때는 같이 켜지고 꺼질 때는 같이 꺼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하면 되죠. 기본적인 전동기를 기동시켰다가 정지시켰다가 하는 이제 그런 시퀀스인데 여기가 약간 이제 떨어져 있죠. 장소가 이제 두 군데인가 봐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전동기를 다 이제 정지시키거나 기동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에 대한 시퀀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문제를 보죠. 조건을 한번 읽어보고 이 사이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이 하나가 빠졌어요. 채워주시고. 네, 이제 한번 보죠. 일단 조건 첫 번째. 요거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3개예요. 하나는 처음에 전원만 넣었을 때. 두 번째는 PB2와 PB1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PB3와 PB4를 동작을 시켰을 때에 대한 조건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뉘니까는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의 조건은 배선율 차단기 MCCB를 투입해서 GL1과 GL2가 점등되도록 한다. 얘가 쭉 투입이 됐어요. 일괄이니까 원래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투입을 하면 전원이 쭉 들어오겠죠. 쭉 들어옵니다. 전원이 쭉 들어와서 GL1은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GL2도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GL2로 가야죠. 그렇죠?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죠. 나와서 이렇게 하면 GL1하고 GL2는 이제 점등이 되겠죠. 처음에 이제 저 MCCB만 켰을 때, 투입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끝.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경우죠. 선택 스위치를 L의 위치에 놓는데요. 셀렉트 스위치죠. 얘를 이제 L 쪽으로 놨어요. 이렇게 놨을 때 PB2를 눌렀다가 놓으면 얘를 눌렀다가 놓으면 누르면 이제 MC가 여자가 되면서 얘 자기 유지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붙겠고요. 얘는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비접점에 의해서 GL1하고 GL2가 점등이 되고 있었는데 얘가 떨어지는 순간 GL1하고 GL2는 꺼지겠죠. 그래서 꺼지는 것까지 됐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신호가 이제 흐르니까는 RL1까지 이제 동작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RL2를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르는 순간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신호는 하나 가고 또 하나는 RL2로 가야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눌렀다가 놔도 자기 유지 접점이 있으니까 계속 여자된 상태에서 RL1하고 RL2가 점등이 되면서 전동기가 이제 움직이겠죠. 운전이 되겠죠. 그리고 전동기 운전 중에서 PB1을 누르면 전동기는 정지하고요. 나머지는 다 소등하고 뭐 기타 등등.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눌렀다 손 뗐으니까 빼고. 근데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른다라고 하는 건 얘가 B접점이니까는 이제 A 접점으로 바뀌는 거죠. 누르면.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자기 유지되고 있었는데 얘가 신호가 딱 끊어지니까 금이도 다 죽겠죠. 얘 죽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그러면 RL과 관련된 것들은 다 꺼지고 다시 처음처럼 GL과 관련된 램프는 이제 불이 들어오겠다.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또 이제 한 단락이 끝났어요. 이제 그다음 얘를 이제 아래다가 놓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아래에다 놓고 얘를 눌렀다 떼면 그럼 마찬가지로 RL1하고 RL2는 점등이 되고 GL1하고 GL2는 소등이 돼야죠. 그럼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일루 신호로 가야죠. 그렇죠? 얘가 이제 일루 신호가 가야 되는데 일루도 갈 수가 있고 일루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얘가 이 첫 번째 거를 모양을 보면 정지 버튼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동 버튼이 자기 유지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얘도 모양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죠. 모양이 요거랑 유사해요. 그래서 정지 버튼 먼저 기동 버튼 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정지 버튼 쪽으로 해서 기동 버튼을 흘러서 얘가 다시 들어오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다 놓고 PB3를 눌렀어요. 그럼 누르는 순간에 위로도 가죠.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도 가니까는 빨간색 불 램프 들어오고 밑으로도 쭉 내려오니까 MC 여자 되면서 얘도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도 붙겠고 얘도 붙겠고 얘가 떨어질 테니까 소등되고 빨간색 것들은 이제 불이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주의하실 게 얘를 눌렀다 놨을 때도 얘가 계속 자기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얘는 이거에 대한 자기 유지는 아니에요. 얘가 붙긴 하지만 이쪽은 어차피 신호가 끊어져 있으니까는 L 쪽이 끊어져 있잖아요. 동작은 하지만은 이쪽으로는 신호가 흐르지 않으니까 얘는 이거에 대한 자기 유지는 아니에요. PB2에 대한 자기 유지지. 그럼 PB3에 대한 것도 자기 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걔가 어디냐면 이 놈이죠. 요 놈이 요거에 대한 자기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신호가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여기랑 똑같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그려볼게요. PB4까지는 됐죠. PB4까지는 됐고 거기에서 하나는 PB3로 가고요. PB3로 가고 또 하나는 다른 데로 가죠. 또 하나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른 데가 어디냐면 쭉 따라가 보면 걔가 MC죠. 그렇죠? 걔가 다시 묶였죠? 다시 묶여서 MC로 가는 거잖아요. MC 이렇게 아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요거에 대한 자기유지는 이놈이니까 얘가 요거에 대한 이제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눌렀다 떼도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PB4를 만약 동작을 시키면 마찬가지겠죠. MC도 이제 소자가 될 테니까. 예. 선이 이제 신호가 끊어지니까는. 예. 소자 될 테니까는 다시 원상대로 요건 불 꺼지고 요건 불 켜지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요거 초록색은 처음에 전원만 넣었을 때, 그렇죠? 요 노란색은 여기에 대한 회로, 요 파란색은 여기에 대한 회로, 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중복되는 선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과부하에서 뭐 이게 동작하면 뭐 다 꺼지고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시퀀스 문제 중에서는 제일 조금 근래에 나온 시퀀스 문제 중에서는 약간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죠. 뭐 하나하나 해보면은 어렵진 않은데 막상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보면은 당황스럽죠. 네. 뭐 17번은 콘덴서의 전기 접점, 점검, 뭐 항복 3가지 뭐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8번 문제만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건데. 어느 전등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다음 표를 이용해서 쓰십시오. 단 1시간 점등 비용으로 한정한다. 이렇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램프가 더 유리한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가격하고 그다음에 처음 구매했을 때의 가격을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제 합해야죠. 가격을 이제 2가지로 나누어서 그걸 이제 합해서 어느 것이 더 이제 유리한가를 이제 보시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부분은 사용하면서 드는 비용이죠. 사용하면서 드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1kg당 전력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 A전구라면 A전구의 평균 구매한 광도가 38이고 그 1칸델라당 1와트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전체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전력 요금을 이제 곱하면 그럼 이제 사용하는 만큼에 대한 비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전등의 단가와 전등의 수명은 이제 구입 시 비용에 대한 어떤 가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시간당 단가를 물어봤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구매 비용인데 실제로는 전등을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나누어 주면 시간당 전등의 단가가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해보면 사용 시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쓰는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라고 봤더니 A라고 하는 전구는 평균 구매한 광도가 38칸델라인데 1칸델라당 소비 전력은 1와트예요. 근데 이제 전력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봤으니까는 그러면 얘를 킬로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고요. 그 와트당 전력 요금이 얼마냐면 7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사용했을 때는 이만큼. 만약에 전체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을 하자면 이제 1500시간 곱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는 저거 안 곱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 시 비용. 그러면 구입 시 비용은 원래는 1,900원인데 요거를 1,50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당 얼마만큼의 단가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요거랑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랑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더하면 그러면 이제 A 정보에 대한 시간당 가격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냐면 3.93원이래요. 시간당. 그럼 B전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 B전구의 평균 구면 광도가 40칸델라인데 1칸델라당 와트는 1.1와트. 킬로로 바꾸자면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고요. 그거당 전력 요금은 마찬가지로 70원. 그렇죠? 그러면 구매 비용을 단가로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당 얼마로 따지면
얘는 2,000원 주고 샀는데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냐면 1,80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간당 전등의 단가를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더하면 시간당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정보에 대한 비용을 알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얼마냐면 4.19원이래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보가 더 유리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싼 거냐면 얘가 더 싸니까 A 정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기사 실기 2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